자, 94페이지에 축척 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축척을 바꾼다 그럴 때 그죠? 도면의 축척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적 도면에 축척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축척 변경인데 그 어휘에 보시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게 이제 축척 변경 사유 나중에 왜 하는지의 이유에서 나오고요. 우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변경한다. 요 도면을 보십시오. 이 도면은 가장 큰 축척인 500분의 1입니다. 500, 600, 1000, 1200 이렇게 있는데 500분의 1이지만 제가 예를 들 때는 이렇게 하죠. 자, 우선 여기 보십시오. 축척 변경은 동리라는 거는 우리 동리라는 행정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축척을 변경하는데 소관청이 합니다. 누가 하느냐? 시군구청. 시군구청이라는 거는 지적소관청이죠. 우리 지적법에는 시군구청이 하는데 항상 얘가 요 지역이 요 동리의 축척이 도면의 축척이 지적도가 1200분의 1로 돼 있는데 이 도면의 축척이 말이죠. 이걸 600분의 1로 바꾼다. 그러면 12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을 비교할 때 항상 1200분의 1이 작은 축척이고 이게 크다는 거죠. 600분의 1이. 또 1000분의 1이면 예를 들면 1000분의 1을 500분의 1로 바꾼다면 1000분의 1이 작은 축척이고 600분의 1이 큰 축척이라 그랬죠. 그럼 이 600분의 1이 크다는 거는 이 600분의 1의 도면이 1200분의 1보다 더 뭐하다 그랬죠? 정밀. 도면이 더 정밀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축척 변경하는 이유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꾼다는 거 1200분의 1하고 600분의 1 요거를 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있죠. 우리 책에 먼저 보시면 교재에 거기 축척 변경의 대상으로 내려가면 신청 또는 직권인데 축척 변경은요. 지적소관청인 시군구가 직권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청으로 소유자 신청으로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직권으로 하는 거 있죠. 신청보다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가지고 이제 절차를 주로 설명드릴 겁니다. 신청으로 하기도 하고 직권으로 하기도 한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대상 있죠. 95페이지 그 대상은 방금 축척 변경을 왜 하느냐 그 대상 또는 축척 변경하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적어졌는데 그죠? 1번이 쭉 읽으시면 이겁니다. 축척을 바꾸는 첫 번째 이유가 정밀성. 정밀성이라는 거는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읽으시면 됩니다. 1번 자전 토지 이동으로 변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작은 축척으로는 지적 청량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하기 곤란하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더 정밀하게 하는 겁니다. 방금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꿈으로써 도면이 더 뭐해진다 그랬죠? 지적 도면이 정밀해집니다. 두 번째,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존재한다, 있다. 이 말이 통일성. 저 지역 안에 각각 다른
지적도 축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동네에 1200분의 1도 있고 600분의 1의 축척도 있다면 이거를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시킨다. 그래서 축척 변경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밖에 지적 공부 관리를 위해서 지적 소관청이 필요하다. 그게 다른 말로 필요성, 필요해서 한다. 이건 누가 필요하냐 하면 각 지적 소관청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축척 변경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밀성을 높인다 그랬죠. 의에서 정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밀성, 통일성, 필요성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책에는 절차라고 되어 있지만 우선 거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그 첫 번째 있죠. 성인 신청 거기 보시면 축척 변경의 요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거기 성인 신청에 바로 1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고 나중에 수업 자료가 또 오늘 요 시간부터 또 다른 수업 자료가 나가죠. 축척 변경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선 그 1번 있죠. 밑에 성인 신청에 1번에 보면 각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또 3분의 2입니다. 항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거죠. 지적법에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는 경우는 딱 하나 있다. 그 딱 하나가 뭐 할 때입니다. 축척 변경할 때, 요 때만 동의 얻는다는 거죠. 공법 이야기했죠. 공법 시간에 수많은 동의, 여러 동의가 나오는데 복잡합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우리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 얻어서 하는 경우는 지적법에는 축척 변경할 때만 딱 하나가 유일하게 요 동의가 있고요. 두 번째, 축척 변경 위원회가 이제 오늘도 맨 끝에 축척 변경 맨 끝에 축척 변경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요 축척 변경 위원회의 의결 거치고 각 시군구가요 축척 변경 위원회 구성하고 의결 거치고 그리고 성인. 자, 이 성인 이야기할 때요. 성인. 이 성인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 성인입니다. 이제 성인 거쳐야 되는 3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우리 지적법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 얻어야 되는 게, 자, 맨 먼저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할 때, 지번 변경 이거 할 때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등의 성인 얻죠. 그 다음이 공부 반출이라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지적서고 바깥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 그때 성인 얻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축척 변경이죠. 오늘까지 이제 요 축척 변경까지 요 3가지 경우만, 또는 이 3가지를 할 때 지적소관청 각 시군구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성인 얻어야 된다.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하시고 3가지. 그 다음에 요 요건 다시 보십시오. 동의, 의결, 성인 거치는데 동의, 의결 요거 2가지. 의결, 성인 없이, 요 의결이나 성인 없이
할 수 있는 축척 변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에는 요 책을 먼저 보고 제가 또 자료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책에는 그 밑에 95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 작은 박스 안에 기억위원 보십시오. 기억위원. 합병하려는 토지가 바로 앞 시간에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르면 우리 지난주입니다. 앞 시간 합병할 때 다 알고 있죠, 이거.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으면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축척이 다른 토지를 합병을 하려면 축척 변경을 해야 되죠. 이때 간단하게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요 의결과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위원회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거, 요거 제외. 여기 알아두시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할 때, 요때는 요 제외된 토지는 의결 승인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절차로 있죠. 축척 변경 이제 절차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다시 지금 이 시간에 나간 수업 자료 보십시오. 요거 축척 변경이라는 요거 각 오늘 앞전에도 이런 자료를 드렸지만 항상 이 한 페이지 안에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척 변경 전체에서도 한 문제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요 한 면 안에 이제 다 넣어드렸죠. 또 이번 타임에는 계속 이 수업 자료 가지고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축척 변경 의의와 요건 다 설명드렸죠. 아까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거를 큰 걸로 바꾼다. 그 이야기고 1번. 2번에 축척 변경은 소관청인들이요. 지적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신청으로 하기도 하고 직권으로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신청을 할 때는 여기도 토지 소유자가 축척 변경을 신청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시고. 아니면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축척 변경을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있죠. 축척 변경 요건이 이제 세 가지 밑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때 주로 요건 세 가지고 적어드렸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 축척 변경의 의결, 시도지사 승인. 그리고 요 승인 얻는 거 이제 요 세 가지 다시 이제 정리해 두시고 반대로 요 세 가지 외에는 승인 사항이 아닌데 무슨 승인 얻는다 하면 틀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우리 5, 6월 요약 정리할 때 다 정리해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요 세 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할 때 요거죠. 요 자료의 밑에 그죠? 번호 4번에 시도지사나 축척 변경의 의결이나 요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거기 제가 적어드린 게 밑에 기업 합병하고자 할 때 요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를 때 축척 변경하는 경우하고 요거죠. 요거 또 하나는 위원회. 거기도 제가 밑줄 쳐놓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사업 시행에서 뭐된 토지입니다. 제외. 요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 요거 할 때는 동의, 의결 참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거기 밑에 이제 5번에 적어드린 게 위 사의 경우에
축척 변경의 의결 시도지사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축척 변경의 경우에는 필지별로 지번, 지목, 경계는 종전 지적 공부에 의하고 면적이 있죠. 새로 이제 면적을 정해야 되는데 그 토지 면적은 새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번에 대한 예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축척 변경 요건과 그리고 의결 요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그걸 정리를 잘 하시고 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교재를 먼저 보시면 여러분 이 자료하고 같이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교재는 97페이지 넘겨보시면 97페이지에 자 2번 위에서 고 내려가면 가운데 시행공고 거기부터 네 가지로 늘 묶어서 제가 정리해 드리죠. 여러분 승인 얻고 나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이제 승인 얻으면 절차에 들어가는데 자 우선 적어 놓고 전체 설명드립니다. 먼저 절차에 시행한다고 시행 공고를 내죠. 여기 이제 나오는 또 오늘도 숫자 아니면 날짜 며칠 그걸 또 정리합니다. 그 다음 전체를 보십시오. 밑에 97페이지 맨 밑에 4번에 지적 측량 및 토지 표시 결정 거기 보면 지적을 다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지적 결정이고요. 다음 넘기시면은 99페이지로 갑니다. 그 7번이었죠. 번호 7번에 청산 절차 마찬가지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청산 절차가 돈으로 청산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청산 절차 조금 복잡하지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그 넘겨 보시면 102페이지 저 8번 가운데 102페이지 8번에 축척 변경 확정 공고 확정되면 이제 청산 절차 끝나고 청산 절차가 끝나면 확정 공고를 냅니다. 이렇게 늘 요 부분은 책에는 펼쳐져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네 가지로 압축해 드렸고 요 자료 수업 자료 이제 절차에 들어가면 방금 대략적으로 들면 시행 공고, 지적 결정, 청산 절차, 확정 공고 이렇게 딱 네 가지 절차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절차 과정을 묻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안에 요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묻는 거 이야기했죠. 날짜, 숫자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자, 먼저 다시 돌아가서 97페이지에 시행공고 여기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방금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의 요 승인 얻으면 축척 변경에 들어간다고 이제 승인 얻고 절차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행 공고를 내죠. 20일 이상 요 숫자 늘 이야기했죠, 여러분. 20일 이상 20일 알아두시라고 그랬잖아요. 시행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온 거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시행 공고하는 내용이 밑에 교재에 뭐 수업 자료는 다 뺐습니다만은 1, 2, 3, 4번 있죠.
요걸 공고해 줍니다. 그거 쭉 읽으시고 31회 작년에 시행공고 사항이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 시행할 때 시행공고 사항이 아닌 거 물어가지고 여기 4가지 써놓고 답이 시행자, 축척 변경 시행자 선정 뭐 이런 걸 물었는데 이거 이야기할 때 제가 공법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사업 시행자 선정이 있었죠. 그런 사업 시행자 선정은 여기는 없죠. 왜 그러냐? 축척 변경 시행은 저기 맨 앞에 시작할 때 제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저기 보세요. 시군 구청장, 소관, 지적소관청이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럼 다시 말하면 지적소관청이 시행하니까 축척 변경을 이 시행자 선정이라는 거는 없죠, 여기는 아예. 이걸 이제 답으로 낸 겁니다. 유일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31회 때 처음으로 한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답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없다, 적다 그랬죠. 없다 그러기보다는. 그리고 다음 이제 그 책에 3번 보십시오. 밑에 97페이지 밑에 3번에 경계점 표지 설치가 이겁니다. 방금 시행 공고가 되면 시행 공고한 날 기준으로 그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 시행 공고를 요거 알아두셔야 될 그랬죠. 30일. 요 30일 내에 자기 토지에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경계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경계 표시입니다. 자, 그러나 묻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20일하고 30일 요 둘 또 비교해서 보시고 숫자는 나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써놓고 2개씩 묶어서 알아두시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20일하고 30일 요 둘을 알아두시고 비교해서 자 지적 결정으로 내려가면 거기 밑에 97페이지 4번 지적 청량을 해가지고 토지 표시를 다시 결정하는데 자 우선 여기는 따로 숫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 부분을 두 번째 요 절차는 다만 지적 청량을 다시 하는데 이 이야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지역이 1200분의 1로 돼 있던 거를 600분의 1로 축척을 바꿨죠. 그러면 늘 축척만 바꾸는 게 아니고 600분의 1의 축척으로 청량을 다시 해서 이 도면을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들어요. 자, 보세요. 600분의 1의 축척으로 다시 뭐를 합니다. 청량을 하고 이 도면을 600분의 1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토지 면적 있죠. 경계 새로 정하고 면적을 다시 정하는데 토지 면적의 증감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요 토지 면적의 증감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는 거죠. 토지 면적. 여기에 대해서 청산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아시고 요 절차는 넘깁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청산 절차로 이제 들어갑니다.
청산 절차 할 때마다 제가 돈으로, 뭐로 청산한다고 그랬죠? 돈으로. 여러분, 이 돈으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돈으로 뭐를 청산하느냐? 여기죠. 토지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청산해 주는데, 자, 우선 요 절차 있죠. 청산금 산정과 관련 절차를, 요 자료, 여러분 수업 자료 보십시오. 축척 변경 요 수업 자료에 절차는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청산 절차에 예를 하나 보셔야 되는데, 우측 페이지, 요 여러분 축척 변경 그 우측 페이지 맨 위에 작은 박스 안에 청산금 산정 예라고 들어둔 게 있죠. 앞전에 이제 우리 1, 2월 타임에는 제가 요 예를 그냥 적어드렸고, 지금은 요 자료에 이제 있습니다. 두 토지라는 게 A 토지와 B 토지, 이렇게 예를 들고, 물론 여러 토지가 있지만 A 토지는 축척 변경에 따른 청량을 다시 했더니 면적이 증가된 겁니다. 5제곱미터가 증가됐다고 적어놓고, B 토지 요거는 면적이 종전보다 3제곱미터가 감소가 된 겁니다. 증가된 거 하나, 감소된 토지 하나, 이렇게 예를 들었죠. 나머지 토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기라고 그랬죠. 실무적으로 축척 변경 이거를 각 시군구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랬죠. 실제로는. 또 늘 축척 변경 하는 거 보신 분 이렇게 묻는다 그랬지. 제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 토지 면적 증감도 문제지만 여기에다가 청산을 하기 때문에 돈 관계, 돈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구가 실제로는 축척 변경 이거를 거의 안 한다 그랬고요. 실무적으로는 법에 있는 이런 제도, 다른 법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안 하는 게 많다, 없는 것도 많습니다. 법에 있는 게 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어떻든 그죠? 궁금한 것이 덜 이건데, 토지 면적에 이렇게 증감이 생기면 증가됐든 감소됐든 청산을 해주는데, 여기다가 제곱미터당 금액, 이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합니다. 이 제곱미터당 금액을 구하고,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이걸 곱해서 청산금이 각 토지마다 이제 청산금이 산정된다고 거기 적어놨죠. 이 예를 이제 앞전 타임도 있지만 다음 타임부터 우리 시험 보는 그날까지 요 예를 가지고 늘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 요 예를 잘 보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이걸 산정할 때 이제 교재 먼저 보십시오. 요 예를 보면서 99페이지에 청산금의와 산정이 되는데, 뭐 제외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우선 요 두 토지 증가된 면적이, 증가된 토지, 감소된 토지에다가 요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해서 청산금 산정한다는 저 예가 이 책에는 없기 때문에 예를 보고 요 나중에 청산금 그 이제 산정 절차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책에는 이제 저렇게 청산금이 산정되면, 자 이제 여기만 우선 체크하십시오. 참 앞에 청산금 산정 공고 및 그 다음에 이제 산정 및 공고인데, 여러분 우선
9페이지 맨 밑에 그 괄호 3번에 다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청산금이 이렇게 산정됐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청산금이 산정되면 청산금이 산정됐다고 공고를 내줍니다. 거기 보면 15일이 나옵니다. 자, 청산금이 산정됐다고 15일 이상 공고를 내줍니다. 그거 하고,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100페이지에 그 5번입니다. 위에 괄호 5번에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통지인데 방금 청산금 공고가 되면 납부하라, 수령하라고 고지 통지하는데 거기 쭉 가면 앞줄에 20일. 자, 요 두 개의 숫자. 15일은 청산금 공고, 20일 요거는 청산금 납부하라, 수령하라고 고지 통지해 주는 거 두 개. 15일, 20일. 그 다음 6번에 밑에 100페이지에 그 괄호 6번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 신청. 야,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들은 토지 소유자 등은 그 1, 2번에 두 개의 숫자가 1개월, 1개월. 요건 같습니다. 앞에 1번에 1개월은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하고 다시 그 1개월은 2번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축척변경위원회가 이제 나오죠. 뒤에 그 축척변경위원회가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결을 하는데 그게 1개월. 그 의결 기간도 1개월, 1개월 요 갖고 두 개 갖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02페이지에 그 맨 위에 괄호 7번에 청산금 납부 지급인데 둘 다 그 1, 2번에 청산금 납부도 6개월, 청산금 지급도 6개월 같습니다. 납부는 청산금 납부해야 될 사람은 토지 면적이 아까 증가된 사람, 요 사람들은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고 감소된 사람들은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어떻든 청산금 납부 지급 다 몇 개월이요? 6개월. 두 개. 요렇게 있죠. 숫자를 두 개씩 묶어서 요걸 정리하면 됩니다. 자료로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확정 공고, 이제 청산이 끝나면 확정 공고를 내고 거기는 따로 숫자는 없습니다. 확정 공고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정리와 여기도 맨 끝에 보세요. 9번이 지적 공부 정리하고 요거 다음 시간에 지적 공부 정리하는 거 설명합니다. 그리고 등기 촉탁을 합니다. 등기하라고 여기도. 거기까지는 이제 자료로 정리합니다. 자, 이제 요 수업 자료 보십시오. 축척 변경 절차 1번에 괄호 1번에 시행 공고에는 거기도 두 개의 숫자,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그 다음에 시행 공고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 자기 토지 경계 표시가 요거 30일, 20일하고 30일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된다. 늘 이 말씀 드리죠. 이번에 기적 결정 보십시오. 기적 결정에 보면 거기는 이제 다시 지적 청량을 해가지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읽으면서 문제되는 게 토지 면적의 증감이 생긴다 그랬고 이 면적 증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청산 절차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지적 결정은 읽으시면 되고 청산 절차를 보실 때 바로 그 우측에 있는 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예를 잘 보면서
요 청산 절차고 앞에 1, 2, 3번을 읽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1번, 이 숫자는 없고요. 1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청량을 한 결과 종전의 면적과 청량 후 면적의 차이가, 그게 이제 면적 증감이, 차이 면적이 요거죠, 요거. 면적 증감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돈으로 뭐를 해줘야 됩니다. 청산. 그리고 2번, 지적소관청은 증감 면적에 대해서 청산하고자 할 때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곱미터당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요거죠, 요거. 토지마다 제곱미터당 금액. 물론 소관청이 요 제곱미터당 금액을 소관청이 정할 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청산금은 지번별 조서에다가 필지별 증감 면적에, 요겁니다. 증감된 면적에다가 요 제곱미터당 금액을 고바여가 이거죠. 아까 고바여 산정한다. 이걸 읽으실 때 1, 2, 3번을 읽을 때 우측에 방금 요 예를 보면서 읽으시고, 이제 우측에 4번, 5번에 4번은 청산금 공고, 이게 15일. 5번에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가 20일. 마찬가지입니다. 4번, 5번 두 개의 숫자. 여기는 15일, 20일. 요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6번, 7번이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제 자료에는. 청산금 납부 6번, 7번이 청산금 지급. 다 6개월 갖고요. 이제 갖게 돼 있고 다. 8번, 9번이 요겁니다. 앞에 아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의 신청과 8번, 9번이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둘 다 1개월. 다시 말씀드립니다. 4번, 5번에 있는 15일, 20일. 그 다음에 6번, 7번에 있는 6개월. 8번, 9번에 있는 1개월. 요 숫자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문제 분석할 때 나오니까 미리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확정 공고에 보면 작년에 또 여러분 아까 축척 변경에서 한 문제를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여기입니다. 시행 공고에서 말씀드린 거 하나. 또 한 문제가 이겁니다. 확정 공고를 언제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1번에 청산이 완료된 때. 그게 답이었습니다. 확정 공고를 언제 하느냐? 뭐가 완료됐을 때? 청산 절차가 완료된 때. 그걸 답으로 낸 겁니다. 아주 쉽게 나왔고요. 그거는 2번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보고, 그리고 3번에 이제 이거 토지 이동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변동이 생겼으니까 아까 면적처럼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하고 변경 등기를 하라고 촉탁을 한다는 거죠. 여기도. 그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척변경위원회인데 책에는 여러분 10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축척변경위원회 써놓고 2번에 구성과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하고 거기 심의 의결 사항 있죠. 밑에 3번에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앞타임에 수업 들으신 분들 거기 보시라 그랬고, 오늘은 같이 여러분 책에 있는 것 중에 요 자료, 수업 자료하고 같이 보십시오. 수업 자료에 보면 축척변경위원회 해놓고,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둔다는 거는 저기 각 시군구가 축척변경할 때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하고 심의 의결기관인데 뭐를 심의 의결하는지 밑에 나옵니다. 2번
축척변경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 토지 소유자가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여기는 또 2분의 1입니다. 위원으로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 경우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5명 이하면, 축척변경하는 저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을 4번 지적소관청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장 회의 소집은 5일 전까지 회의 소집 통지한다. 거기까지가 축척변경의 구성과 회의고, 5번에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일이 심의 의결기관인데, 그 심의 의결하는 4가지 이미 다 나왔던 축척변경 시행계획이 아까 맨 앞에 축척변경 시행할 때 의결이 있었죠. 요건에. 저 의결을 거치고 시행계획에 대한 의결. 두 번째, 청산할 때 나왔던 그 2, 3번이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정하고 청산금 산정할 때 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 뭐를 거쳐라? 의결. 그리고 세 번째가 청산금의 이의신청이 있었죠. 바로 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 그랬죠. 그거 1개월. 그 다음이 그 밖에 이제 축척변경 관련 지적소관청 회의에 붙이는 건데, 요거를 의결합니다. 심의 의결. 자, 4가지고, 맨 밑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참고 표시에는 축척변경위원회하고 지적위원회는 우리가 지적법 맨 마지막 시간에 지적 청량할 때 요 지적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때 지적위원회 제가 설명드리는데 공통점을 먼저 적어드렸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는 거를 먼저 막 참고로 보시고, 지적위원회 지적 청량 마지막에 이제 다 배우고 나서 요 지적위원회를 다시 거기 이제 공통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든 축척변경이었고, 교재에는 104페이지 다음 시간에 등록상 정정 있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요거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8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토지이동 신청권자라고 있죠. 여기를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104페이지 그 등록상 정정 거기부터 할 겁니다. 자, 토지이동 신청권자 83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일반적 토지이동과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축척변경까지 배웠죠. 이걸 전체를 토지이동인데, 신청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는 예외입니다. 요 사업 시행자의 토지이동 신청은 우리 교재에는 또 우리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좀 뒤쪽에 나중에요. 거기 사업 시행자 옆에 108페이지 써놓으시고 그 108페이지 가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우선 여기 105페이지는 보세요. 105페이지는 요거 하나 지금 설명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83페이지 83페이지 보시면 대위 신청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합니다. 가끔씩 나오는데, 대위 신청이라는 거는 토지 앞에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 대신한다 그 말이죠. 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여기 3번의 관리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주택법에
공동주택 등 아파트 부지 그랬죠. 아파트 부지 관리인이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 등.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신청한다. 그래놓고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 요 자료는 요 대위 신청 4가지는 앞전주 여러분 자료 있었죠. 거기 그 토지 일반적 이동할 때 제가 여기 보세요. 지난주 토지 일반적 이동할 때 그 6가지 신규 등록부터 바다 말소까지 할 때 그 우측 맨 하단에 박스 안에 그 5번 여기 있죠. 대위 신청자 4가지 정리해 드렸고 거기 끝에 교재에도 있지만 맨 끝에 대위 신청자 아닌 것 답으로 나온 게 다시 한번 그 자료 갖고 계시면 보시고 없으신 분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상권자, 농지 대리응작자, 주차장 부지 관리인 X 이게 답으로 나왔던 3번의 이야기했죠. 앞전에 교재 이야기할 때 그 책 보십시오. 83페이지에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 4가지 써놓고 아닌 거 물어가지고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가지고 답이 처음 나올 때가 지상권자였고 그럼 지상권자라는 거는 없죠. 대위 신청자에. 그 다음 나온 게 농지 대리 경작자 요거 나왔고 그 다음 마지막 나온 답이 이거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차장 부지 관리인인데 방금 앞에 설명드린 게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부지 관리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관리인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겁니다. 이게 3번 나와서 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항상 할 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위 신청자가 될 수 없는 자 이렇게 묻는 문제도 가끔씩 지금까지 나온 시험에 3번 나와서 다 답을 이렇게 나온 걸 적어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이제 거기 아까 사업 시행자가 하는 신청은 우리 교재에는 여기 뭐 제 자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보세요.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 보시면 교재. 자, 거기에 6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 이 도시개발 사업 등입니다. 사실은.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토지 이동 신청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공법에서 배우신 것처럼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은 원칙은 신청할 수 없고 사업 누가 해야 된다? 시행자가. 거기 보시면 사업의 신고에 보면 여러분 도시개발뿐만 아닙니다. 무슨 사업이 나오든 간에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소관청에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 어디죠? 시군 구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 신고한다는 거 하고요. 우선 최근에 소관청이 하는데 시험에 나온 게 뭐 시도지사한테 가서 신고한다면 그건 당연히 틀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작년에 이제 이거 한번 나왔죠. 109페이지 보십시오. 그 4번에 신고 기간 거기 쭉 보면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를 15일 요건 15일입니다. 여기는 이 숫자도 알아두셔야 되고 여러분 15일 요거 묻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거는 나중에 보시고 토지 그 앞전에는 이제 작년 말고 그 앞전에는
토지이동 시기 맨 밑에 있죠. 109페이지 맨 밑에고 3번 보십시오. 토지이동 시기가 사업이 공사가 준공됐을 때 완료. 공사가 완료됐을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 거기를 틀리게 나온 지문이 이거였죠. 자, 무슨 사업이나 공사가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게 다 이런 거죠. 착수, 변경, 완료가 되면 완료가 다른 말로 준공, 완료가 그죠? 이거 준공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서는 언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을 보는가? 사업이 착수된 때입니까? 변경된 때입니까? 완료된 때입니까? 물으면 토지 이동은 사업이 완료, 공사 준공이 돼야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틀리게 나올 때가 이 착수, 공사가 착수된 때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면 O다 X다. X. 그래서 이게 요거하고 신고하는 기간과 무슨 어디다가 신고하는지 그걸 묻는 게 작년에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자료, 수업 자료 이런 건 없습니다. 나중에 요약 정리할 때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요약해드리고 지금 책에 있는 요 부분들 신고한다는 거하고 신고 기간과 토지 이동이 언제 있는 거로 보는지 이런 걸 가지고 문제 물었고 작년에 나와서 올해 요 문제만 분석하시면 기출 문제들만 분석하시면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낮고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갑니다. 두 가지 마지막으로 대위 신청하고 요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 요 지역에 대한 토지 이동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책에는 104페이지 등록상 정정하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로 가서 지적공부 정리 요거 있죠. 우리 다음 오늘 그 나간 축척 변경 다음 페이지에 다음 장에 보면 요 자료 지적공부 정리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요거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청량 부분이 우리 지적법 마지막이 청량입니다. 청량까지 이렇게 자료가 나갔죠. 요걸 가지고 다시 이제 설명 드릴 거니까 같이 자료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쉬었다가 등록상 정정과 지적공부 정리에 들어갑니다.